2020년 6월 달에 러시아 연방의 핵 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러시아 핵 독트린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러시아 영토 또는 동맹국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맹국의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공격할 경우 그때는 러시아 핵을 쓰겠다는 거죠. 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5개 국가가 이제 집단 안보 기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공격을 받으면 핵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혹시 러시아를 또 과도하게 자극해서 핵무기를 사용할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굉장히 통제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 있는 핵을 전부 다 폐기하기로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세계 핵 보유국 수량으로 본다면 미국이 제일 많이 있었고 당시 그다음에 러시아, 세 번째로 많이 있었던 게 우크라이나였습니다. 1,600기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철폐하는 대신에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과 해체되면서 독립국으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핵물리학 과학자들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당장 이제 핵을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에 어디로 가냐면 중국, 북한 이런 데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핵과 미사일 기술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핵 전문가들 50명 그리고 미사일 전문가 50명 정도가 평양에 와 있어 100명이 와 있었고 가족까지 해서 한 수백 명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집단 생활하면서 맨몸으로 온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기억이 하니까 그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북한이 90년대 중반쯤 됐을 때는 이미 수소폭탄의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까지 개발되어 있던 미사일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왜 그러면 그 핵과 미사일이 2000년대 후반부에 들어와서 가능했냐?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필요한 이른바 소재 부품 장비가 없었던 거죠. 소재 부품 장비를 2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모은 겁니다. 야금야금 모았고요. 그러니까 2004년 4월 달에 용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 언론에 보면은 시리아 핵 기술자가 죽었다고 나온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중국 갔다가 오면서 김정일에 대한 암살 음모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물론 이제 설입니다. 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나 이제 정보기관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시리아와 북한 커넥션의 핵심이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인데 사실 시리아에서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기술자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눈치채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용천역 폭발 사고를 해서 이랬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사드가 이번에는 이제 하마스 공격을 탐지 못했다 그래서 욕 먹고 있지만 이때는 상당히 잘 탐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북한의 핵기술, 탄도미사일 기술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철저하게 봉쇄하고 안 줬거든요. 사실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보통 2017년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7년 이전의 북한과 2017년 이후의 북한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7년도가 되면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7월 4일, 28일, 11월 29일 날 세 차례 걸쳐 ICBM 성공을 하고요. 9월 3일 날은 수소폭탄 시험을 성공합니다. 그러면 왜 수소폭탄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같은 용량,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무게가 약 5톤 되거든요. 5톤, 6톤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탄도미사일을 실어서 날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오펜하이머 이런 데도 보면 영화에도 나오죠. 비행기 실어가지고 떨어뜨리고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갔다가 요격당해서 갈 수가 없죠.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실어야 되는데 탄도미사일을 실으려면 최소 1톤 이하가 돼야 됩니다. 1톤 이하가 되려면 폭발력을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원자탄 가지면 안 됩니다. 수소폭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보유국 중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는 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또 다른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아직은 수소폭탄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이제 김정은이 공개했을 때는 저거 가짜다, 깡통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017년 9월 3일날 수소폭시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20개에서 80개, 20개에서 60개, 80개에서 90개. 이게 이제 그 보면은 영국이나 또 미국, 그다음 우리나라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인데 보통 한 20, 3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 위협은 현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만 해도 절대로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야금야금 말이 바뀝니다. 2020년 되면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인데 남용하지 않고 절대로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남용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런데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 때는 선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안 쓰고 남용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어서 어떤 때 핵을 쓸지를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지난 9월 26일 7일에 헌법에다가 아예 핵무기를 발전을 고도하겠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을 무조건 이제 하고 협상 안 하겠다는 거죠.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